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수험생 여러분, 친절한 전문학습 튜터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계산 문제의 핵심인 상변화와 열평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얼음, 고체가 물, 액체가 되고 다시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과정이 보일 겁니다. 상태만 변할 때 쓰이는 열을 잠열, 온도만 변할 때 쓰이는 열을 현열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 열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별표 중요. 복잡한 다단계 계산도 이 흐름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연력학의 마법 같은 세계로 빠져보시죠. 가장 먼저 온도계로 잴 수 있는 열, 바로 현열입니다. 현열은 상태는 그대로인데 온도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쓰이며 공식은 Q는 cm 델타 T를 사용하죠. 반대로 온도계 눈금은 가만히 있는데 얼음이 녹거나 물이 끓는 것처럼 상태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열을 숨어있는 열, 즉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중요, 잠열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공식 Q는 mR에서 온도차, 델타 T 항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두 공식만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아시면 열량 계산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온도가 변하면 cm 델타 T, 상태가 변하면 mR. 꼭 입으로 소리내어 외워보세요.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세 가지 상태 변화를 그림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가 볼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발이 보입니다. 이때는 물질이 분자결합을 끊기 위해 주변에서 열을 쫙쫙 빨아들이는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파랑색 화살표인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응축을 볼까요? 이 과정에서는 물질이 뭉치면서 가지고 있던 열을 밖으로 뱉어내는 발열 반응이 발생하죠. 냉동기와 보일러가 바로 이 흡열과 발열 반응을 이용해 우리에게 시원함과 따뜻함을 주는 거랍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한 번에 건너뛰는 승화 현상도 있다는 점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무조건 머릿속에 저장해야 할 3대 잠열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음이 물로 녹을 때 필요한 융해 잠열은 335kJ/kg입니다. 두 번째, 100도에서 물이 수증기로 끓을 때 필요한 증발 잠열은 2256kJ/kg이죠. 마지막 세 번째, 0도에서 물이 증발할 때의 잠열은 2501kJ/kg입니다. 중요, 여기서 꿀팁, 증발 온도가 100도에서 0도로 낮아질수록 증발 잠열 값은 오히려 커진다는 반비례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계산 문제에서 이 상수들을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구구단처럼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20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꽁꽁 얼려 마이너스 2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 봅시다. 이걸 공식 하나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화면의 그래프처럼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현열과 0도씨에서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구간, 잠열을 분리해야 해요. 다단계 열량 계산 문제가 나오면 눈을 감고 이 그래프가 내려가다 꺾이는 모양을 먼저 스케치해 보세요. 반드시 현열, 잠열, 현열 구간을 빠짐없이 쪼개서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에 더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3단계를 하나씩 천천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20도씨 물을 일단 얼기 직전인 0도씨 물까지 차갑게 식혀야겠죠? 온도만 떨어졌으니 아까 배운 현열 공식 Q는 cm 델타 T를 꺼내듭니다. 여기서 C는 물의 비열인데 물의 비열은 약 4.2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질량 100kg에 물의 비열 4.2를 곱하고 온도 차이인 20도씨를 곱해줍니다. 중요, 현재 물질의 상태가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의 비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계산된 값이 바로 첫 번째 구간에서 우리가 밖으로 빼앗아야 할 현열량이 됩니다. 이제 0도까지 식은 물을 단단한 0도 얼음으로 꽝꽝 얼릴 차례입니다. 온도는 0도로 똑같은데 상태만 물에서 얼음으로 변했죠?
바로 잠열 구간입니다. 온도차가 없으니 델타 T가 없는 잠열 공식 Q는 MR을 재빨리 가져옵니다. 질량 100kg에 앞서 우리가 달달 외웠던 얼음의 용해 잠열 335를 곱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중요! 잠열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질량과 잠열 상수 두 개만 곱한다는 것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단계 계산의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기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0도씨 얼음을 더 차가운 마이너스 5도씨 얼음으로 꽁꽁 얼려보겠습니다. 다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현열 공식 Q는 CM 델타 T를 다시 꺼내야겠죠? 중요! 여기서 수험생 90%가 틀리는 치명적 함정. 이제 물질은 물이 아니라 얼음입니다. 따라서 비열 자리에 물의 비열 4.2가 아니라 얼음의 비열, 2.1을 반드시 넣으셔야 해요. 얼음의 비열 2.1에 질량 100kg, 그리고 온도차 5도씨를 곱해주면 세 번째 열량도 도출됩니다. 마지막으로 1, 2, 3단계에서 구한 열량들을 싹 다 더해주면 총 방출 열량 산출 완벽 성공입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단위 환산 함정을 피하는 꿀팁을 드릴게요. 열량 공식 Q는 CM 델타 T에 넣어야 할 건 질량, 킬로그램인데 문제에서는 얄밉게 최적, 리터, 세제곱미터를 줍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비중, S라는 마법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물의 밀도인 1000에 기름의 비중 0.9를 곱하면 기름의 진짜 밀도 900kg/,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적 200m, 즉 0.2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180kg이라는 진짜 질량이 툭 튀어나오죠. 중요! 최적을 절대 그대로 질량 자리에 넣지 말고 반드시 밀도를 곱해 변환해주세요. 이 퍼널만 통과하면 단위 때문에 오답을 고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환산 꿀팁. 전기 히터가 뿜어내는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전기 용량 단위인 1kW는 1초당 1kJ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뜻. 1kJ/s와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히터가 만들어낸 총 열량을 구하려면 아주 간단한 곱셈만 하면 돼요. 히터의 용량, 킬로와트의 가동시간, 초만 그대로 곱해주면 끝납니다. 만약 10kW 히터를 틀었다면 10 단위에다가 몇 초 동안 틀었는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중요! 시간이 분이나 시간 단위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60이나 3600을 곱해 초로 바꿔주세요. 이 직관적인 원리만 기억하시면 전기와 열을 넘나드는 계산도 10초 컷입니다. 이번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열평형의 세계로 가볼까요? 뜨거운 커피에 차가운 우유를 부으면 적당히 미지근한 라떼가 되죠. 이때 뜨거운 물이 식으면서 잃어버린 열량은 차가운 물이 데워지면서 흡수한 열량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양팔저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형을 이룹니다. 중요합니다. 고온 유체의 방출 열량은 저온 유체의 흡수 열량. 이것이 연력학 시스템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입니다. 이 저울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아무리 복잡한 혼합 문제도 쉽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팔 저울을 이용해 직접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 미지근한 온도를 Tx라고 합시다. 왼쪽은 뜨거운 쪽의 현열 공식 CM 델타 T를, 오른쪽은 차가운 쪽의 현열 공식 CM 델타 T를 둡니다. 중요! 여기서 핵심은 온도 차이 델타 T를 항상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쪽은 원래 온도 T핫이 Tx보다 크니까 T핫 빼기 Tx로 식을 세우고요. 차가운 쪽은 Tx가 원래 온도 T콜드보다 크니까 Tx 빼기 T콜드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인 방정식을 세우고 Tx에 대해 풀기만 하면 최종 온도가 마법처럼 도출됩니다. 연력학 계산을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온도 단위 변환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는 점을 0, 끓는 점을 100으로 잡은 일상적인 온도죠.
하지만 연력학 공식에서는 물질의 분자 운동이 완전히 멈추는 마이너스 273.15도씨를 0으로 잡는 절대 온도 K를 써야 합니다. 중요! 섭씨 온도에 무조건 플러스 273.15만 더해주면 절대 온도 켈빈으로 완벽하게 변환됩니다. 연력학 공식을 마주하면 반사적으로 섭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실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점수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이 한 장의 청사진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값을 전처리합니다. 최적은 질량으로 바꾸고 섭씨는 절대 온도로 바꾸세요. 그 다음 온도 하강과 상변화 구간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시각적으로 매핑합니다. 세 번째, 현열, CM 델타 T와 자멸, MR 공식을 각각의 구간에 올바르게 할당하고 상수를 대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열평형 방식을 세워 미지수 TX를 끄집어내면 모든 계산이 끝납니다. 별 중요! 이 4단계 워크플로우를 빈 종이에 직접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합격을 저 튜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